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지금 오늘 연신내 촬영하러 가기로 해가지고 3호선을 타고 쭉 가면 한 번에 도착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오랜만에 타고 연신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있는데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신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연신내역 저는 되게 오랜만에 진짜 대학교 때 와보고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안 오다가 오랜만에 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거래를 하려고 했던 물건이 이 근방에 있기도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GTX도 개통이 됐고 해서 연신내를 한번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제가 연신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신내에 정확하게 여기 나아발이라고 하시는 전문가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최수진 팀장님 과 함께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카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최수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은평구 토박이에요. 그 은평구라고 저기 위에 응암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고 자라서 동네 친구랑 항상 모이는 상권이 연신내였습니다. 네, 최근에 최수진 팀장님이 그 또 유튜브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 아주 큰 용기 내셨거든요. 네. 그 아이와 이 사이에 있는 분인데 아주 큰 용기를 내시고 유튜브로 진출하셨습니다. 유튜브 명이 뭐죠? 채널명은 빌딩은 최수진이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최수진 팀장님이 연신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해요. 우리 한번 걸으면서 이 연신내 상권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신내가 이제 또 연신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다 또 상업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있는 저 건물 있잖아요. ABC마트. 저게 알파카에서 거래를 한 물건이거든요. 매매가 55억에 22년도에 평당 1억 9천, 8천대 후반으로 네네. 거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역세권 아주 가까이 초역세권에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에 55억 정도의 그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일반 상업지의 이 연신내 메인 상권의 어떤 핵심지거든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거 매입을 하신 분은 그런 측면에서의 희소성, 이 필지의 희소성을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여기 오면서 찾아보니까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로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상업지라고 하더라도 100억짜리 물건이 거래되기보다는 좀 50억 전후에서 좀 알짜 조그만 꼬마 빌딩 위주로 좀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메인 연신내 로데오 거리, 여기가 메인 초입.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의 지금 사람이 없거든? 지금 오후 3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그래도 어때요? 주말에는 조금 더 찾아오는 편이기는 하고 여기는 사실 10대, 20대가 거의 주로 완전 소비하는 상권이었는데 10대, 20대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조금 이 초입의 분위기가 죽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다 지금 보면 옷 같은 것도 거의 막 7,000원, 8,000원 막 이런 약간 이 10대 친구들이 와서 쇼핑하기 좋은 가격대거든요? 약간 옛날 2대 느낌. 맞아. 옛날 2대 느낌. 저희도 10대 때 또 이런 데서 옷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옷가게가 많고 로드샵이 그리고 이제 다 임대 같은 경우도 엄청 작아. 다 1층을 다 쪼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로데오 초입을 지금 저희가 좀 걸어왔는데 여기에 쪼르르 있는 이 건물들이 다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코너에 있는 게 저 2층 이편한 치과 있는 건물이 17년도 평당 한 1억 3천대 정도로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 4% 중반대 정도는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치과가 2층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뭐 미용실이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임차에 있었고 그리고 1층 저 사주타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임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상업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건 보시면 거의 다 합벽으로 좀 묶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합벽으로 묶여 있으면 일반 상업지의 용적률을 가지고 사실 키우기가 개발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를 매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크게 개발의 어떤 목적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냥 수익형 형태로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매매가가 100억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합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벽이 완전히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합벽이라고 하고 맞벽은 붙어 있지는 않고 아주 가까이 붙여서 지은 거를 맞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내 건물을 개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합벽
건물도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옆 건물주와의 원활한 그런 이제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합벽이나 맞벽 건물은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목적에 따라서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이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핵심 상권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개발할 의지가 없더라도 수익형으로 가져갈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리스크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또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상업지에 맞벽으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얘가 다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이 묶여 있어요. 공동 개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알박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가격을 높게 불러서 차익을 또 보는 그런 형태로도 고려는 할 수 있으니까, 투자 기간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목적을 갖고 이 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래했었던 건물 중에 네. 맞벽 건물이 있었어요. 동대문 쪽이었는데요. 근데 보통 맞벽 건물인 경우가 건폐율을 잘 받은 건물들도 꽤 있어요. 근데 건폐율을 잘 받으면 아무래도 1층에서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건물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거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죠. 핵밥. 요 핵밥 건물이 작년 5월에 거래가 됐었고, 얘가 좀 주변 시세 대비해서 그 당시에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가 좀 이제 불황기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51억에 평당 1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51억에 거래가 된 게 요 건물이 상속 이슈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좀 빠르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1층도 다 쪼개져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상업지에 물건이 나와가지고 핫했던 물건이 바로 우리 수진투널 뒤에 있는 요 슈퍼토이가 있는 이 건물입니다. 실거래 안 뜬 건물이고요. 최근에 38억 원에 거래가 됐고, 요것도 이제 옆 건물이 실거래가 딱 1억에 찍혀 있다 보니까 이 건물도 평당 1억에 거래가 돼서 38억 원, 평당 1억 1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됐고, 주말이면 장사가 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놓고 임차인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약간 장사가 안 돼도 안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버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권리금 때문인데요. 권리금이 조금 그래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상권이 이제 회복이 안 돼서 사람이 안 오는데 장사가 안 돼도 그 권리금을 조금 받고 나가고 싶어서, 그리고 이미 본인도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손해는 조금 감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1층 임대 시세는 한 어느 정도 돼요? 평당? 평당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꽤 높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니, 그리고 은근히 중장년층 유동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5060이 많아요. 인근으로 산도 있고, 북한산? 북한산 가깝죠. 이제 주말에는 또 이 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등산객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식사 같은 거, 뒤풀이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연신내는 투자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와봤었는데, 점점 더 사실 상권이 조금 힘들어지고 유동인구가 좀 적어지는 상권이지, 상권이 막 이렇게 활발해지는 상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GTX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조금 크지 않나. GTX 들어오고 나서 아마 인근으로 집값은 많이 뛰었을 거예요. 많이 뛰었고, 그리고 은평구 자체가 조금 노후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 주택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많이 개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주거에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GTX가 들어오는 게. 근데 이제 상권에는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도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는 게, 이제 GTX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서울역까지 거의 5분 만에 도달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삼성까지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 강남 번화가 이런 쪽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면 결국은 여기서 놀던 친구들도 20분 걸리는데 우리 GTX 타고 가서 삼성역 가서 놀자, 서울역 가서 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상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교통이 발달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메인이 돼서 소비를 하는 친구들을 밖으로 유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신내라는 상권이 사실 인근의 3호선, 6호선 라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응암, 녹번, 역촌, 독바위,
뭐 이런 곳에 그렇다 할 술 상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운 상권인 연신내로 많이 왔는데 3호선, 6호선 라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상권은 원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걸어보면 약간 되게 뭐 매력적인 포인트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맞죠? 핫하고 힙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오래된 형태의 프랜차이즈들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확실한 구상권 느낌인 것 같아서 유동이 많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골목마다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그 로데오 메인에서 여기 걸어오니까 점점 사람이 이제 사라지는 느낌인데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골목 상권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수익형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여기가 배우 세대 끼고 있고 배우에 있는 어떤 핵심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뭐 수익형 형태로 검토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실 수 있는 매물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라는 장점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살리고 있는 맞아. 사실 건물은 없어요. 이 메인 로데오 거리를 보면.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상권이 이렇게 활기를 못 띠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아무도 보니까- 개발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가 유동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최근에 그 거래된 38억짜리 있잖아요. 네. 그거 제 고객이 이제 장사 직접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분은 바로 와서 보셨어. 그러니까 직접 장사를 하고 싶은데 완전 역에서 출구에 나와서 바로 있는 건물이었잖아요. 사실 30억대, 40억대, 50억 언더에서 여기가 그래도 연신내가 이쪽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핵심 건물에서 내가 장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아, 그럼요. 상업용 시장에서는 교통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명암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GTX 인근에 있는 집값은 되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동을 좀 뺏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되죠. 그냥 이거 교통 좋아진다. 이거 호재야. 그리고 여기 투자하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 역출구에 있는 빌딩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핵심지의 역출구는 이용객들이 많아지는데 그 이용객들이 어떻게든 필수적으로 지나쳐야 되는 역출구 빌딩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오히려 이제 더 희소하게 가치가 올라가겠죠. 정리하면 GTX 같이 교통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상권 자체의 유동은 뺏길 수 있겠지만 그 상권의 역출구 기준으로 해서 그 역출구 기준의 핵심이 되는 물건들의 희소성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그 꼭 강남이나 주요 지역이 아니더라도 메인이 되는 역출구의 주동선에 있는 대로변 건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희소하니까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0억짜리 건물 어떻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핵심에 뭐 예를 들어 병원만 들어갈 수 있고 학원 들어갈 수 있고 인프라가 좋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신내 대로변 평당 2억 해요. 평당 1억 9천 이상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건물 보시면 저게 사실 연신내에서 대장 건물이에요. 오래되기도 되게 오래됐고 주변에 저희가 이제 지나쳐온 거리들만 봐도 이 정도로 고층 건물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상업지인데 왜 이렇게 고층 건물이 없지? 그러니까 개발을 안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안에 병원만 10개, 한 20개 가까이 그러게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1층에 약국들도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깔끔한 형태로 개발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수요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체가 지금 개발하기가 좀 힘든 형태로 좀 임차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GTX가 들어오고 교통이 조금 편리해지면서 지금 대로변 매물들이 오히려 조금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 깔끔하게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임차를 맞추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은평구가 사실 중장년층 한 5, 60대, 70대 거주 인구도 되게 많지 않나요? 맞아요. 연령대가 높아요. 왜냐면 인근으로 다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은평구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녹번이라던가 뭐 불광 그리고 연신내 라인은 지금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라 개발이 되면서 들어온 뭐 젊은 세대들도 꽤 있고요. 그래도 조금 주거의 분위기는 그래도 젊은 층으로 많이 세대가 교체되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메인 상권을 개발하기엔 좀 힘들겠지만 대로변 라인으로는 충분하게 니즈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지역의 대장 상권이라고
라고도 볼 수 있으니 이 주변으로 주거 인구도 배우세도 탄탄하고, 그러니 오히려 저는 역출구 라인의 메인 동선을 끼고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가격이라면 검토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의원 보시는 원장님들이 사시는 거 맞아요? 한것 같아요. 네네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거의 강남권 보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병의원을 직접 하실 곳들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투자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빌딩은 최수진의 최수진 팀장님과 함께 연신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연신내 어떻지? 라고 잘 모르셨던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은평구의 딸 최수진 팀장님 같이 나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하신 이사님 이제 따라서 상권 그 답사하는 콘텐츠를 처음 찍었는데 너무 긴장되네요. 네. 우리 빌딩은 최수진 수진 팀장님 너무 꼼꼼하고 차분하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